안녕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심소장의 상가중개 실무 이야기. 자,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자, 상가중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그 중개 방식과 정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은 뭐냐면은 관계 형성,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이고 관계 영업으로서 피니시를 시키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네, 해주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 4부까지 해서 미팅 날짜를 잡았죠. 이제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손님과 미팅을 합니다. 손님과 미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가 아니고 편집이 없어가지고 이거 NG입니다. 아까가 아니고 그전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손님을 만날 때 잠깐 멘붕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손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손님을 만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손님이 내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손님이 연락이 왔을 때에는 이 손님과 어떻게 관계 형성을 시작을 할까 고민하라고 했죠. 그죠? 고민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관계 영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영업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더 친하게 친밀하게 들어가면서 영업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중에 제가 시작부터 답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출제자가 답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출제자가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왜 보험 얘기냐? 우리는 모든 게 다 영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보험 하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상위 1% 보험왕들이 영업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미팅 날짜를 잡겠죠. 미팅을 하겠죠. 사무실이든 아니면 사무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보통 어디 고객이 편한 그 인근에 있는 커피숍이든 그런 쪽에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게 더 현명합니다. 사무실하고 어떤 그 외곽에 나가서 커피숍이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또 그 사람과 유대관계,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도 전략이죠. 그죠? 자, 보험한다. 미팅하기 앞서가지고 손님이 얘기했어요. 손님이 전화가 옵니다. 보험왕한테.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소문 듣고 연락드렸는데, 지인한테, 소개받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암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매니저님이 너무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암보험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보험왕이 전화를 받고는, 그러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제가 그때까지 요거 보험 회사별로 해서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뽑아갈게요 하면서 미팅 시간을 잡죠. 미팅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미팅을 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만들어 뽑아 왔죠. 그죠? 뽑아 가지고는 이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은 일주일 동안 정말 고객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이번 회차에 왜 이렇게 NG가 많죠? 성심성의껏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이 보험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뽑아왔을 겁니다. 이 자료를. 그죠? 그러면서 앉아갖고 인사하고는 뭐 우리 처음에 만나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하죠. 뭐 날씨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 서먹한 단계를 깨는 단계 뭐 이런 것까지 잘 배웠어요. 그죠? 잘 배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다 뽑아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게 비교해가면서 이거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살짝 좀 불리한 게 있는데 근데 요거는 요게 장점입니다 하면서 만약에 저라면 제 가족이 이걸 한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릴 겁니다 라면서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일반적인 보험하는 영업사원들일 거고요. 보험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료 뽑아왔어요. 자료 뽑아오면 테이블 위에 그냥 한 켠에 놔둡니다. 한 켠에 놔둡니다. 그리고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언니 그래 뭐 요즘에 그래 뭐 어때요? 그러면서 애들 뭐 학교는 어떻고 보험 얘기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지는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에요. 손님은 나 지금 보험 들러 왔는데 보험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이 보험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 자기 사는 얘기 막 하죠, 이제. 영업사원은 결코 또 지 얘기는 많이 안 풀어냅니다. 서로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든 하게끔, 말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합니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상 얘기, 일상 사람 사는 얘기, 일상 사람 사는 얘기하면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끄집어내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둘이 수다 떱니다. 수다 떨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일 얘기로 들어오는데 살짝 간만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안 그래도 보험왕이 하는 얘기야. 안 그래도 또 뭐 지인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했었는데 그분도 뭐 전혀 이런 뭐 암이나 이런 거 뭐 관심 없다가 제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보험 들었다가 덜컥 그렇게 뭐 암 판단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얼마 받았잖아요 하면서 아이고 나 얼마 정말 진짜 나 그 언니 너무 사람 좋고 해가지고 나도 마음이 쓰였는데 너무 다행이었다면서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언니 얘기했던 거 이거 뽑아왔는데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연락 주고 언니 우리 다음에는 또 뭐 커피 또 한잔하고 뭐 다음에 우리 또 밥 한 끼 먹자면서 안 그래도 언니 했던 얘기 아까 그거 뭐 얘기 나 좀 더 듣고 싶다 그 얘기 너무 좋다 더 듣고 싶으니까는 다음에 만나고 얘기 한번 더 해줘요. 이거는 집에 가서 봐요 하면서 줍니다. 그러고는 헤어져요. 그럼 일주일 뒤에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뒤에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연락이 와서 보험왕한테
손님이 일일이 분석하고 해가지고 보험왕 매니저님 네가 뽑아줬는 이 5개 중에서 내가 이게 제일 좋더라, 나 이거 들어도 라고 하는 손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요, 아 언니 이거 뭐 이러면 안 그래도 언니가 이거 뽑아줘가지고 봤는데 내가 뭐 보면 아나, 난 모르겠고, 그러면 언니가 보고 여서 지금 제일 괜찮다 생각하는 거 나 그거 들어줘. 그럼 나 계약할게. 이게 전략이에요. 일반 보험 영업사원들은 정말 자기가 성심성의껏 뽑아가지고 성심성의껏 손님한테 안내를 하고 해도 손님은 팔짱 끼고 앉아서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얘한테 사기당하면 안 돼야지, 내가 가장 여기서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골라가지고 여기서 제일 좋은 보험을 들어야지 라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벽을 쳐놓고 벽을 쳐놓고서 색안경을 끼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왕은 뭡니까? 벌써 심리적인 장벽 자체를 다 녹여버렸죠. 다 없애버렸죠. 다 없애버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아 언니가 보고 제일 좋은 거 좀 들어줘. 뒤통수 한 대 맞으셨나요 지금? 아차 이거구나 싶나요? 감이 오시나요? 이겁니다. 상가중개하고 별 다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상가중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지, 내가 10,000개의 물건을 차라리 그냥 10,000개의 물건을 손님한테 더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손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000개예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브리핑 갑니다. 자 1번 네가 말했던 임대조건하고 다르고 자 이거는 비슷한데 월세는 어떻고, 자 이 중에서 골라요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팅할 때 손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손님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손님은 오만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언제부터 장사를 했고 어떤 장사를 해봤고 오만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내가 물건을 보러 다녔고 어느 부동산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부동산 어떤 새끼들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내가 권리금을 5천 안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4천이더라 하고 얘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끔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미팅할 때 미팅을 커피숍에서 처음에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장 안내 나가죠. 그죠? 현장 안내 나가면서 손님은 벌써 일주일 동안 내가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물건 보면서 얘기를 해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2달 만에 3달 만에 월천 올려주는 분들은 다 손님하고 미팅하고는 바로 그냥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하면서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커피숍에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하고 앉아가지고 손님하고 관계 형성, 관계 영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미팅하면서 이미 벌써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듣게 되냐면은 이분이 다른 부동산에 안내받은 거, 그러면서 이 안내받았던 거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피드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손님은 다른 부동산에 안내받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면서 확실한 피드백을, 내가 거절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그 안내했는 부동산한테 안 해줬는데 나는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때 그 다른 부동산 안내받았던 그걸 왜 안 했을까? 나는 문제를 풀어보니까는 제일 근접한 문제고 나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다른 부동산 해결했는데 왜 안 했을까? 안 했는 이유가 보니까는 도사가 와서 스님이 와가지고 여 터가 안 좋다더라 하면서 안 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도 다 전략이죠. 다 기술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언니가 알아서 보험 들어줘 라고 하는 것처럼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손님이 사장님 관계 형성이 되고, 바로 아닙니다. 관계 형성이 되고, 내가 이 손님을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관계 영업을 하게 되면은 손님은 반드시 나한테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님이 나한테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소장님, 제가 우연찮게 이 메모를 봤는데, 아니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요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매물 따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소장님과 계약을 할게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관계 영업하기 전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관계 형성이 되면은 손님이 중개사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제가 소장님하고 계약을 할게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제 물건 꼭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먼저 프로포즈가 들어옵니다. 먼저 프로포즈를 받으시는 게 기술이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물건 한번 찾아드릴게요 하면서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면은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무조건 계약할 테니까는 소장님께서 제 물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1부에서부터 그 전 회차까지 말씀드렸던 게 맥락이 다 통하는데, 그게 상가 중개 손님의 심리예요. 왜냐면 우리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아무 물건을 보다가 그냥 이 물건 안내를 받았어요. 권리금 5천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권리금 5천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덜컥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은 뭐냐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5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물건을 찾아다니는 게 힘들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중개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합당한 중개수수료를 흔쾌히 쓸 수 있다라고 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 회차에서 말씀했죠.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다고. 동상이몽. 수수료 안 주려고 하고, 손님 수수료도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중개사는 어떻게든 이거를 계약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피니시에는 이게 관계 영업이 되잖아요. 피니시에는 뭐냐면 손님이 이 물건 계약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드릴게요. 중개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이고 확실한 금액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물건을 해답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문제 푼다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죠? 마지막에 피니시는 뭐냐면은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아니에요.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은 손님이 해답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계약시켜 주세요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한 달, 두 달 뒤에는 처음에 소장님과 제가 계약을 할게요. 소장님께서 제 물건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관계 형성이 시작됐고요. 미팅을 하면서 관계 형성을 해서 관계 영업이 들어가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관계 영업이 들어가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A등급에서부터 우리 D등급까지 만들었죠. A등급, D등급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계약 임박부터 해가지고 임박부터 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는 충성도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 형성도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등급을 나눠서 우리는 첫 달에 한 명, 첫 달에 계약 한 건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나요? 첫 달에 계약 한 건이 아닌 거예요. 첫 달에 한 명. 근데 이거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첫 달에 한 명만 할까요? 정말 영업 못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만들어요. 지금 나한테 한 달 동안 10명, 20명의 손님들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물꼬트기부터 안 되고 관계 미팅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개를 하기 위한 기본 단계부터, 기초 단계부터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한 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보십시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손님하고 내가 미팅을 하려면 어떻게 지금 미팅을 잡아야 될까? 이 손님한테 내가 신뢰를 보여가지고 미팅했을 때 좀 더 잘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심 소장이 이걸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오고 정립된 거예요. 중개사들은 계속 상가 중개를 하면서 계약 실패를 하면서 왜 실패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실패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패 노트를 해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해답을 찾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계약 실패하면서 아주 많은 요소와 요인들이 있어요. 계약금 들어가고 계약서 쓰는 그날에도 계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가는데, 근데 정말 큰 맥락에서는 중개에 대한 게 아니고 영업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 이 손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친밀하게 영업을 해나갈까? 왜냐? 찐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몇 번의 채를 걸러서 만났는, 실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한 달이 됐든 두 달, 석 달, 넉 달이 됐든 언젠가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찐 손님을 지금 만났는 거잖아요. 그죠? 찐 손님을 만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은 누군가와는 계약을 해요. 누군가하고는 계약을 하는데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손님을 한 명만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이 손님은 나랑 계약하는 겁니다. 첫 달 목표가 이건 거예요. 두 번째 달 목표는 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적 2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2명. 말씀드렸죠.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명도 만들 수 있다고. 한 달에 1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게 일인 거예요. 3개월 동안 내 손님 만드는 게 일인 겁니다. 내 손님. 아시겠나요? 내 손님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랑 계약할 사람. 나중에 나한테 문제 풀이의 해답을, 소장님 나 요거 계약하고 싶은데 요거 권리금 3,000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 소장님하고 계약할게요. 요 손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상가 중개의 핵심입니다.
3개월 뒤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전략 없이, 영업 전략 없이,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영업 전략 없이 내가 계약만 눈앞에 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첫 달에 계약이 나왔어요. 1개, 2개 계약이 나왔어요. 저는 그 직원을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은요, 첫 계약을 해버리니까, 요 계약의 기술만 늘었는 거예요. 영업의 기술이 늘는 게 아니라 계약의 기술이 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원이 첫 달에 계약했어요. 운으로 둘째 달, 셋째 달 똑같이 그 운이 작용할까요? 운이 작용할까요? 한두 개는 정말 기술이 뛰어나고 한다면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중개 방식은 뭐냐면은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이 중개 방식은 뭐냐면은 제가 일부에서인가요 말씀드렸죠. 국가의 부동산 중개 경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국가의 부동산 중개 경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근데 이거는 직통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죠. 손님이 많은 시장일수록 나한테 연락 오는 건 많기 때문에 내가 계약 한두 개는 더 되겠죠. 근데 손님이 없어버리면, 손님이 없는 그 중개 경기면은 나한테 연락 오는 것도 없고 계약되는 확률도 떨어지겠죠. 직통으로 받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영업 방식은 어떨까요? 하루에 한 콜만 오면 됩니다. 하루에 한 콜만. 하루에 한 콜만 오면 이 손님하고 물꼬 트기, 관계 형성하기, 관계 영업하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한 달에 한 콜 와도 되겠죠. 한 달에 한 콜 와도 됩니다. 한 달에 한 콜 와도 내가 이 손님만 내 손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달째에서 한 명 만들었어요. 이 손님 3개월 있다가 계약할 손님이에요. 계약할 손님. 내 손님인데 무조건 계약은 해요. 둘째 달에 또 한 명 만들고 누적 한 명 돼서 총 2명이에요. 2명 끌고 가죠. 셋째 달에 조금 더 이제 영업하는 실력이 늘어가지고 2명 끌고 가죠. 4명 끌고 가죠. 3, 6, 9 어떨까요? 내가 매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매출이. 그게 100%의 매출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물론 로스율 한두 명 생기겠죠. 그죠? 로스는 한두 명 생겨요. 내가 영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근데 내 매출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 이렇게 해야지 이 직업을, 이 일을 평생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전화 한 콜만 와도 되는데 국가의 중개 경기, 부동산 경기가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한 콜만 오면 되는데, 손님 한 명이면 되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죠.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죠. 이 얘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 이걸 알고서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예 이제 손님을 골라서 내 손님을 가지고 있죠. 1년 뒤에 계약할 사람이지만 나랑 계약하게끔 만들고 그 수수료는 1억에서 2억짜리를 만들겠죠. 아시겠나요? 이게 몸에 배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이고 나서 내가 매매를 한 건 하더라도 1년 동안 놀아도 됩니다. 맞나요? 그 손님하고 나하고 계속 공치러 다니고 술 먹고 놀면서 언젠가는 이 손님이 나한테 계약을 할 거니까. 자, 손님의 심리는 왜 그럴까요? 왜 나랑 계약할까요? 모르는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안내받아 가지고
내가 눈탱이 맞는 것보다는 얘가 나한테, 이 중개사가 나한테 경제적인 소비에 유리하게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난 당연히 얘한테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업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영업을 해와서 이미 기초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올라선 거죠.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1년만 해보십시오.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일반 고객들은 내 손님을 안 만들고 밑에 새끼들한테 이제 뿌리죠. 난 큰 손님 하나 보고 가는 거죠. 큰 손님 하나 보고 계약 한 건에 1억, 2억짜리 수수료 손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손님을 이렇게 내 손님 1명, 2명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하나,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 있는 브랜드 하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상가 중개를 하면서 평생 갈 수 있는, 평생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 없이, 이 전략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가 중개 기술 어떻게, 상가 물건 따는 거 어떻게 따요? 손님 안내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 영상 초급, 중급 과정에 다 있죠. 입문편, 초급편, 중급편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가장 고급 스킬, 제가 이 고급편에 녹아내리고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중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업하려고 하십시오. 그 손님과 나와 관계 영업을 해서 이 손님 한 명, 한 달에 딱 한 명 만들려고 하십시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